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22대 40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 그 본질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선거 캠프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총선거는 더욱 그렇죠. 총선거는 그냥 그 지역의 바닥 민심을 박박 긁어야 하고 처절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은 어떻게 했습니까? 셀카나 찍고 뭐 팬 미팅 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했던 게 거의 다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 이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이번 총선 국민의힘 패배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이 임명한 홍영림 원장의 갑질에 지금 내부 충격 상황.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보수 정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원 여연이 왜 이 정도까지 됐겠습니까? 자, 그전 기사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기사입니다. 한동훈은 왜 조선일보 기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했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를 임명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 당의 가보와 같은 그런 보배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해왔던 관행을 벗어나서 여론조사와 분석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다라며 조선일보 전 기자 홍영림 기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모시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원장에 대해서는 1994년 대우경제연구원을 거쳐 조선일보에 입사해 30여 년간 여론조사, 통계 분석을 담당해온 여론조사 전문가라며 우리 당의 정책과 조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홍영림 원장이 조선일보에서 작성한 기사를 찾아보니 마지막 21일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야 홍 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 편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스트레이트 기사도 있지만 오염수로 민주당 지지율 끌어올리겠다는 건 착각, 강우병 때와 상황 다른 이유, 이재명 리스크가 끌어내린 민주당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 급부상 등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홍영림 원장을 임명한 배경에는 여론조사 전문 기자라는 경력뿐만 아니라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성향의 기사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도 기사죠. 자, 펜앤마이크가 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까?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30년 만에 못 참겠다. 내부 목소리 터졌다. 무슨 일이길래, 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원장 홍영림의 산하 노동조합이 26일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의 이날 충격적인 이 입장문 표명을 보면 그야말로 여의도 연구소가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충격적인 입장문에서 홍영림 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 입장문 전문, 총선 패배 후 다각도의 쇄신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여의도 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 등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 싱크탱크 정상화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에도 관련 취재를 요청하는 문의가 있었으나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조심스러워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연구원 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최근 여의도 연구원 내부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일련의 위법적인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은 여의도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면 안 된다는 단호한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준 공공기관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의도 연구원은 사회적 공기입니다. 이에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은 여의도 연구원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은 현재 여의도 연구원 자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와 집단 지성을 통해 여의도 연구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의도 연구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기형적인 인적 구성입니다. 첫째, 행정지원, 행정부서, 연구지원실, 정책부서 인원보다 많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치는 꼴입니다. 현재 여의도 연구원 정책실 인원은 모두 4명입니다. 에이? 이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입니다. 명색이 보수 정당 싱크탱크라고 하기에는 정말 초라한 수준입니다. 연구지원 행정부서 인원은 5명, 9명밖에 안 된다. 연구원 인력이 기형적으로 총 다 해서 10명이네요. 10명. 와, 둘째, 더욱 뜨악한 사실은 현재 여의도 연구원 연구진 중 경제 전공자가 단 1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있던 경제 전공자가 작년 12월 정년 퇴임 후 연관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재 여의도 연구원 홍영림 원장으로부터 갑질 봉변을 당하고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인사보복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책실장은 원장보다 연배도 많고 평소 순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좋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홍영림 원장실로 호출되어 홍영림 원장으로부터 심한 갑질을 당하고 큰 충격을 받아 지금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참혹한 현실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여의도 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현재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경제에 강하다고 자신하는 보수 정당의 싱크탱크의 경제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뉴스감입니다. 와. 셋째, 여의도 연구원이 싱크탱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현 홍영림 원장은 당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합니다. 여의도 연구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의 숙제를 받아오거나 본인의 정치적 어필을 위해 당장 눈앞의 현실만 다루는 초단기 현안 과제에 집중합니다. 와. 정책연구진에게 초단기 현안 과제를 제시하고 이 원장이 바뀌면 다음 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은 그동안 뭐 했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총선 패배에서 드러났듯이 2030 세대, 4050 세대 등 세대별 집중 연구가 필요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시대 과제 연구 등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넷째, 등잔 밑이 어둡다고 법을 제정하는 정당의 부설 정책연구소가 오히려 법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 연구원 인사 노무 행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12월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인 노사 법치가 국민의힘 정책연구소부터 설선수범 실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노사 단체 교섭을 했고 현재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시작된 단체 교섭 기간에도 사측의 위법적인 행태는 지속됐습니다. 최근 여의도 연구원 노동조합은 사측 해당 인원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 위조문서 행사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하여 사법적 잣대로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와, 이 정도로 썩었나요? 자, 다섯째, 현 여의도 연구원 원장 체제를 그대로 두고 여의도 연구원 정상화가 가능한지 공론화를 통해 방향이 결정되길 바랍니다. 현 홍영림 원장은 다른 임명직 당직자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후 여의도 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홍영림 원장이 여의도 연구원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언론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 홍영림 원장은 1월 초 취임 후 직원 상견례를 제외하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직원 전체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홍 원장은 40 총선 이후 단 한 차례의 구체적 업무 지시 없이 본인의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꼬투리 잡기 위한 업무 감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요일 오후 퇴근 무렵 연구지원 행정실을 통해 갑작스럽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각 직원이 주간 업무 보고를 한 구체적 근거를 20분에서 30분 안으로 제시하라고 하는 등 직원들을 상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 원장은 여의도 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는커녕 오히려 정책 연구진 2명, 앞서 언급한 정책실장을 포함해 2명, 앞서 언급한 정책실장 포함을 인사보복을 하며
연구원에서 아웃시켰습니다. 인사보복 조치를 당한 직원 중에는 객원 직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규정상 최대 2년까지만 근무 가능한 연구 인력입니다. 3월 중순경 원장은 정책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4월 17일자로 1년 계약 만료가 되는 정책실 소속 객원 연구원의 1년 계약 연장을 구두상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야, 미치겠네 이거. 홍 원장은 한 달 사이 구두상으로 4번에서 5차례 약속한 곳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구두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객원 연구원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아, 휴직 중인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의 마음도 아프고 충격적인 상황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쌍팔년도 꼰대 갑질, 마인드로 노동약자인 30대 객원 연구원을 인사 갑질로 울린 분이 여의도 연구원 수장으로서 과연 30대, 40대 마음을 얻는 정책 개발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 홍 원장은 얼마 전 여성 직원에게도 폭언을 퍼부어 해당 직원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한동훈이가 이거 뭐 어디까지 망가뜨린 겁니까 이거? 이런 놈을 1월 초에 임명을 시켜놨으니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개 박살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건 뭐 거의 충격을 떠나서 쇼킹이네, 쇼킹. 왜 저렇게 됐을까요? 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